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놀라운 사실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우리는 문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요즘에 더 중요한 이유는 인공지능 같은 그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문자가 침팬지를 인간으로 만들었듯이 인간이 뭔가 다른 것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은 우리를 뭔가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두 마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침팬지와 우리는 뭐가 다른지, 우리가 왜 침팬지로 보는지,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은 결국 문자 없이는 인간은 침팬지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침팬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생명체가 됐죠. 그래서 침팬지 보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은 뒤집어 보면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난 미래인들은 우리가 지금의 침팬지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00년 전이나 500년 전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 참 무식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예가 철학자들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공자님이나 플라톤을 존경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주석이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우리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침팬지하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침팬지를 존경하지 않겠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유전적으로는 인간은 몇십만 년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문자가 없던 시절, 다시 말해서 유사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이고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다시 말해서 먼 미래인들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존경하지 못하거나 거의 유사 이전의 어떤 원시인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침팬지 보듯이 할까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핵심에 침팬지가 돈이나 민주주의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침팬지가 있는데 그 침팬지가 인간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침팬지를 침팬지 보듯이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침팬지를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침팬지의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은 역사를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차별이라는 것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을 할 때 간디가 무저항 운동을 하죠. 무저항 운동. 근데 그 무저항 운동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폭력으로는 인도 사람들이 영국인과 똑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준법을 하면서 저항을 하지 않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즉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더 이상 인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설득력은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로 상대방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인정하고 나면 사실은 차별을 하기 어렵거든요. 물고기라고 해도 인간과 똑같이 말하고 감정을 보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잘라서 먹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침팬지를 침팬지 보듯이 하는 이유는 침팬지는 인간과 다르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침팬지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100년 전에 혹은 2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당연히 옛날 시대에 비하면 훨씬 추상적이고 복잡한 아이디어가 많죠.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이 오늘날에 온다면 뭘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할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것저것 적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현대사회가 가지는 그런 빠른 전자통신에 기반한 그런 네트워크에 기반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조선시대 사람한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비트코인이 뭔지, 유튜브 스타가 뭔지, 음원으로 수익을 올리고 공유 경제를 한다던가 클라우드 펀딩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한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아주 쉽게 실시간으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봐가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런 새로운 개념들은 결국은 무엇의 산물이냐 하면 20세기를 거치면서 아주 빠르고 강력한 전자통신 네트워크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온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네트워크의 성장은 더 눈부실 거고요. 그 때문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고 그런 발전의 궁극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해서 요새는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사람도 있죠. 초등학생이 장래 꿈이 뭐냐고 하니까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나이 든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그게 직업일 수가 있는가? 그게 장래 희망일 수가 있는가? 이건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건 다 가상현실이죠.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의 발전의 끝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거의 순수하게 가상현실 속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를 지배할 그런 복잡한 개념들은 우리는 결코 인공지능 없이 다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게 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그걸 본다면 다 무슨 미친 짓 같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모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추상적인
그 개념을 언어로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람들도 서로가 얘기를 할 때 중간에 인공지능 같은 것을 끼우지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서로와의 소통에 있어서 많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가 끼어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좋은 예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에 많이 쓰는 내비입니다. 내비. 처음에는 내비 쓰는 것에 저항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비로 길을 찾죠. 그냥 핸드폰에다가 뭐 무슨 고깃집으로 가겠어, 길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내비가 길을 찾아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제일 좋은 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벌써 기계가 정보를 알아서 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거나 어떤 쇼핑몰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과거에 검색했던 것이나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을 기반으로 그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관련이 있고 우리가 관심이 있을 법한 것을 알아서 자기들이 중간에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좋은 비서나 굉장히 그 상냥한 아내를 둔 뭐 그런 남편,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무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 비서만 없으면은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비서를 뺄 수가 없죠.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것, 이런 것이 결합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좀 무섭게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자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막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100년 걸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저는 여전히 어떤 것이 나오든지 간에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하면 우리가 상상한 것 같은 미래가 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만들어져 가겠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놀라운 사실, 이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